윤리학은 인간 존재의 특성이나 윤리 문제를 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도덕과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도덕과학적 접근으로는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이 있다. 신경윤리학은 도덕적 판단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성과 정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간이 자유의지나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과학적 측정 방법, 예를 들면 뇌의 전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다음 사례를 통해 신경윤리학에 관하여 알아보자. 철로 수리공인 게이지는 작업 중 사고로 세막대기가 두개골을 관통했다. 모두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게이지는 사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책임감 있게 일을 했던 그는 변덕스러워졌고 거짓말을 하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었다. 또 그는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게이지의 언행을 연구한 신경학자 다마지오는 게이지와 유사한 부상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의 이해하지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례는 신경윤리적 접근을 통해 정서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이성 중심의 전통적인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경험적 근거를 통해 밝힌 것이다. 진화윤리학은 도덕성을 진화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추상적인 도덕 원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한다. 즉 이타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신경윤리학이나 진화윤리학이 현대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어떻게 도덕성을 형성했는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구는 도덕적 삶의 방향이나 목적의 설정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도덕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어떤 요인이 도덕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오늘날 당면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도덕과학적 연구의 성과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자, 노자와 장자의 인간관. 군자가 사고하면은 9가지가 있다. 볼 때는 분명히 보았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들을 때는 똑똑히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안색은 온화한지를 생각해야 하고, 용모는 단정한지를 생각해야 하고, 말은 진실해야 함을 생각해야 하고, 일함에는 진지해야 함을 생각해야 하고, 의문이 날 때는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생각해야 하고, 본통이 날 때는 호환을 생각해야 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이로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옛날에 도를 체득한 사람은 백성을 깨우쳐 주지 않았고 그들을 어리석게 하고자 하였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지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나라의 해가 되고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 된다. 이 둘을 아는 것 또한 원칙이다. 항상 이 원칙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오묘한 덕이다. 이 오묘한 덕은 깊고도 원대하여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사뭇 달라야 그 뒤에 크게 순통하게 되는 것이다. 옛날의 진인들은 출생도 기뻐하지 않았고 죽음도 싫어하지 않았다.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거니와 되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자기 생명의 시작을 잊지도 않거니와 제 명대로 죽는 것도 억지로 추구하지 않았다. 생명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잃었으면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서 돌을 덜어내지 아니하고 인이로서 자연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는 군자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다. 군자는 자기 수양을 통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다. 노자는 도를 체득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인간과 사회를 타락시키는 인위적 지식과 욕심을 갖지 않는다. 장자는 진인을 이상적 인간의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진인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무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도덕적 탐구의 방법. 탐구란 진리와 학문 등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걸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탐구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나 지식 획득을 위한 방법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도덕적 탐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덕적 탐구란 도덕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적 활동을 의미하며,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도 도덕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의 방법을 중시한다. 이러한 도덕적 탐구는 일반적인 탐구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도덕적 탐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당위적 차원에서 주목한다. 일반적인 탐구는 사회 및 자연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에 도덕적 탐구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주목하여 탐구 대상의 옳고 그름 혹은 선과 악을 밝혀서 행위를 정당화하고 도덕적 실천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도덕적 탐구는 대체로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루어진다. 도덕적 추론이란 딜레마 상황에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도덕적 탐구는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다. 도덕적 탐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이성적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감, 배려 등의 정서적인 측면도 중시한다. 흔히 도덕적 탐구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공감과 배려, 도덕적 분노,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는 탐구의 정당성을 높이고 탐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도덕적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가치관을 세우며 타인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탐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탐구는 개념의 명료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찾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중요하다. 도덕적 탐구는 이러한 일반적인 탐구의 방법을 반영하면서도 앞서 언급했던 도덕적 탐구의 특징을 동시에 고려한다. 도덕적 탐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 확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 제시, 최선의 대안 도출, 반성적 성찰 및 입장 정리. 첫째,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즉, 윤리적 쟁점 혹은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에 여러 가지 사항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탐구를 위한 정서의 역할, 분별 있는 관찰자, 자기 앞에 놓인 상황에 관해 객관성을 지니고 살펴보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을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는 공감의 기초가 되는 역지사지를 최대한 완전히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고 대안을 설정하며 이에 관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한다.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할 교환 탐색과 보편화 가능성 탐색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감과 배려 같은 도덕적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다. 이제 토론을 통해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론은 주장하기, 반론하기, 정리하기 순서로 진행된다. 주장하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자신의 주장을 발표한다. 반론하기, 상대방 주장의 오류나 부당성을 밝힌다. 재반론하기, 상대방의 반론이 옳지 않음을 밝히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한다. 정리하기, 상대방의 반론을 참고하여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토론은 자신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다.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도덕적 탐구 활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탐구 과정에서 나의 참여 태도는 적절했는가? 탐구 활동을 통하여 배운 점은 무엇인가? 처음에 나의 생각에서 바뀐 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도덕적 탐구 방법의 5단계는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는 이를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적 탐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해석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인간의 오류 가능성. 일체의 토론을 차단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인류는 스스로의 과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항상 명심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자신이 판단을 내릴 땐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떤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지극히 확실하다고 느끼는 의견이 자신도 범할 수 있는 과오의 사례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밀은 인간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판단을 내릴 땐 그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란 항상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토론을 막아선 안 되며 자기와 다른 생각도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